교단 교감 교수님이시고요. 3년간 재직하셨는데 이번에는 전라북도 지사교단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훈련에서는 몇 년째 마음공부 특강을 해주고 계시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무릎이 탁 쳐지는 강의를 해주십니다. 오늘도 무릎 탁 치는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네. 사례.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기도 위에 써가지고 강의 시작에 앞서서 마음 공부단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울산교단 이원선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반갑습니다. 울산교단 이원선입니다. 새삼 훈련은 작년에 왔고 또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왔는데 앞에서 제가 나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교감님께서 갑자기 공부한 대로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썼는데 너무 많이 떨립니다. 교감님이 저희 교당에 오신 지가 3년이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감님은 저희들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시나 하고 한번 보자 하고 있었는데 딱 오셔갖고 첫 퍼펫에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시기 전에 바로 원래는 없건만은 둘 다 진리입니다. 이게 일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3번을 따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3번을 외쳤습니다. 알뜰 같기도 하면서 좀 모르기도 하겠고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렇게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래도 뭔가 좀 혁신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는 없건만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저희들은 그때 리둥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바르고 옳고 이런 것만 진리고 아니고 나쁜 것 이거는 무조건 쳐내야 된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은 그건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착하고 옳고 바른 것만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감님께서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걸 그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긴 했지만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었는데 우리 교도들끼리는 무슨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가 약간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래 그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다 이런 말들이 그냥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마음 공부가 뭐지 하면서도 사실은 발을 언뜻 내딛지 못했습니다. 교감님은 조금 계시다가 화요일날 10시, 2시, 7시 하루에 3번 이렇게 공부방을 여셨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로 이제는 나이도 좀 있고 그렇게 별 경계도 없는데 골치 아프고 일기도 써라 하는데 마음 공부방에 갈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별로 갈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당에서는 교감님이 마음 공부방 오고 교리 공부방을 가면 혹시
일요일 법회를 참석 못해도 출석을 해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이 있어갖고 빠지게 됐어요. 저는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하는 그 욕심에 그럼 공부방에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는 이제 공부방을 갔어요.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마음 공부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미리 한 사람들의 그 일기 써와서 하는 걸 보니까 엄마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내가 착하게 뭐 교당 열심히 다니고 뭐 별 나쁜 짓 안 하고 뭐 그런 뭐 마음 공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살다가 경계가 없으니까 그런 경계, 작은 경계, 큰 게 하나하나 그 경계에 따라서 원래는 없구만은 원래 없는 경계가 올 때마다 그것을 쳐내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본래 자리에 대접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진리로 받아들여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생전 처음 듣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또 뭐 하지 싶어갖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공부를 하면서 특히 어떤 큰 경계가 올 때는 대소윤무의 이치로 들이대고 그것을 진리를 거기에 맡겨야지 내가 아마 잘했다 못했다 아둥바둥 거기에 하면 더 고통만 커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올 때마다 경계가 오면은 이게 지금 공부할 때구나 그러면서 대소윤무이치로 들이대라 그렇게 했을 때 대소윤무이치 대소윤무 특히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디 있지 이래서 보니까 사실은 수없이 교전을 봉독하고 경전서기하고 이래 했는데도 그게 무엇이 탁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리연구에 사는 인간의 시비예고 기는 대소윤무이치라는 게 어머야 여기 있네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세상은 대소윤무이치로 건설되고 시비예로 운행된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만 이제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전을 또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 법보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나 이타원인데 나는 이타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타원, 금타원, 특타원 이런 게 너무 좋아하고 뭐 이타원 좀 너무 고리타분하고 뭐 딱딱하고 뭐 이래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리네 내가 대소윤무네 내가 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 법보가 이런 거였구나. 누가 지어주신지 모르겠지만 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또 대소윤무이치로 살아라고 이름을 주셨구나. 저는 정말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환희가 막 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기를 써가 교감님께 들었지만 교감님이 참 좋은 걸 깨쳤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막 법회 시간에 막 끼워갖고도 막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타원이 최고의 법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해가니까 왠지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전에처럼 아둥아둥 안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 정신 세력이 어딘가 좀 확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발을 디디고 막 열심히 했으면 될 텐데 좀 미그적거리다가 그 3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또 교감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정말 아쉽고 그렇지만은 뭐 지금까지 배운 걸로서라도 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교감님이 딴 데로 가실 거다라는 그런 그 정보를 듣고는 몇 달 전에 이제 화요일날 망고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안 좋고 막 좀 교당에 막 갈 그런 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안 될 때는 교감님이 단호히 거기에 끌리지 말고
그래서 딱 하지 마라. 또 이 말씀도 그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덮어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제 공부 시간이 딱 다가오니까 지금 교당에서 하고 있을 건데 내만 이렇게 누워있네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감님이 가신다 했는데 하면서 교감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적어도 일상수행의 요법은 토가 떨어져야 된다. 이거를 앞에 나가서 얘기하라 하면 주저없이 얘기하도록 공부를 다 해놔라고 망공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맞다. 교감님이 가시기 전에 일상생활 요법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갖고 교감님 가시기 전에 감정을 받아두자. 그래야 내가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는 입을 펼치고 일어나서 이제 일상수행 요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다우님한테 전에 설법 들은 거 우리 교감님이 해주신 이런 부분을 내놓고 내 나름대로 연말을 하면서 맞춰가는데 공부를 하는데 뭔가 머리가 이렇게 조금 좀 밝아지는 기운이 들면서 이런 상의 진리가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그걸 딱 펼쳐가지고는 대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만야 이런 상의 진리 이게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 이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맞든 틀리든 연결시켜서 한번 해봤어요.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또 이게 뭐야.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이치가 연결이 되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뒤에 무실성법 그 다음에 그 참회 이런 까지를 쫙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무실성법에서 특히나 이제 그 마음에 다가오는 그 구절이 12선악 불임은 제어의 일미. 원래는 그만은 둘 다 진리라는 거 인정하는 그게 바로 불임문이고 12선악 이것이 다 불임문이고 그 맛을 안다면 그게 바로 제어의 일미를 느끼는 것이다. 어머 이거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여문을 하니까 그 참여 방법이 참 4참이 있는데 특히 2참 부분에서 이것도 바로 또 그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정전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감님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정전이나 대정경을 읽으면 전에는 그냥 글자만 읽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 의미가 전부 연결이 되면서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내 수준에서는 굉장히 뭐가 밝아지는 느낌 그런 어떤 환희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깨달음도 청각망각이라 하더니 작지만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 아닌가 하는 그게 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도 점점 마음 공부부터 하고 사실 교전을 읽으면 공부가 진짜 빨리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대종경에서 어느 부분에 보면 제가 요번에 어느 부분인가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포수가 그 총을 쏴서 너 아들이 죽었다면 제자들을 보고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한 제자는 대종사님 법을 믿는데 용서를 해야 된다. 또 그거를 인과로 받아들여서 또 용서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아무도 옳다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람이 죽으면 관가에 신고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냐. 나 같으면 신고하고 그 뒷일은 내가 알 바 아니로다. 이 말씀을 저는 그거를 대종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는 대종사님이 마음이 안 들었어요. 대종사님 같이 마음 넓은 부분이 전부 용서해주고 달래라 해야 되는데 그 관가에 신고하고는 내가 알 바 아니로다. 너무 냉정하다.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근데 마음 공부를 딱 하고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게 이상하게 선명하게 제가 이게 그 의심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어마,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로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저는 너무 부족하고 좀 더 하고 싶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교장 교도들 전부의 아쉬움인데 또 인연이 다해서 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교감님을 만난 것은 저희 인생에서 최대의 행운이라 생각이 되고요. 만난 분이 훨씬 많잖아요. 만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특히나 교감 같은 교단의 교무로서 만난 거는 우리는 정말 천운이라 생각이 되고, 교감님이 저희들의 마음 공부하는 방향로를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하게도 전에 수많은 교무님을 보냈지만 지금 교감님이 가시니까 그렇게 아주 많이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냐? 교감님은 떠나시지만 교감님은 저희들 가슴에 너무나 뚜렷하게 한 번의 정으로서 뗄 수 없는 이 끈이 여기에 탁 들어있으니까 뭐 언제나 우리 교감님이고 언제나 우리 스승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 드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막 펑펑 울고 끌어안고 뭔가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게 아닌가, 마음의 힘을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감님 감사했습니다. 어프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사원님의 공부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가셔도 법연으로 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신 게 아닌가 싶고요. 보타원님이 하신 한마디를 마음에 소중히 새기신 그 마음으로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마음으로 강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쿠방에서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인사를. 처음 뵙겠습니다. 저 아시는 분 계세요? 저 아시는 분 계시냐고. 없구만. 다 처음 만나요. 그 마음으로 하시고, 오전에 군타원님께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 자세가 잡혀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마음 공부인의 자세는 연마와 연습이다. 연마는 계속 법을 궁금지는 거고, 연습은 궁금진 그것을 그대로 실생활에 응용하는 거. 이게 연습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정전 전체를 딱 공부하고 나면 하나로 딱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그 하나로 가닥이 딱 잡히는 그것이 뭐냐면 대소유무예요. 과거에는 공짜리 없는 자리만 진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 자리에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있는 자리를 인정사정 없이 다 쳐내요. 근데 또 없는 것이 안 보이고 있는 것만 보이는 사람은 있는 데에 잡혀가지고 없는 것을 못 봐가지고 시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00자리 없는 자리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손자리 있는 것이 변화를 하는, 있는 것은 없는 자리로 없는 것은 있는 자리로 이렇게 변하는 유무자리. 그래서 100자리만 진리라고 주장해도 반쪽, 손자리만 진리라고 주장해도 반쪽, 100자리, 손자리, 유무자리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원만한 공부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불교 공부인은 100자리, 손자리, 유무자리가 뭔지를 항상 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처음 훈련 와가지고 뱃소유 뭔 말인가를 몰라. 그래가지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걸 체득하지 않고는 없건만은 암만 해도 없건만은 그 맛을 못 보고 어떻게 아냐고. 그래 말로 설명해도 한계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계속 공부인의 자세가 돼서 둥글려야지. 둥글리면 또 응용해보고. 이게 연마와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 소차리가 왜 질리냐? 맨날 좋은 것만 질리라고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잘 되는 거, 좋은 거, 예쁜 거. 선, 미운 거, 잘 안 되는 거, 싫은 거. 아,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다 치워버려요. 근데 소짜리는 항상 우주의 원리가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나타납니다. 둘 다를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 참 원만한 공부입니다. 이런 소리 듣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시대에는 옛날에는 뭐 어느 가문에 의성 김씨는 굉장한 벼슬을 해가지고 그 가문의 김씨들은 알아준다. 안동에는 안동 권씨가 대단한 권력을 잡아가지고 안동 권씨가 권씨 가문을 알아준다. 옛날에는 좀 벼슬 잡아가지고 가문에 좀 떡떡거리고 산 집안을 알아주는가 모르지만 요새는 그런 집안 가지고 버틸라고 했다가 큰일 나요. 요새는 어떤 사람을 가장 알아주냐? 김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이씨를 알아줍니까? 원만한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요새는 내 성이 이 형은 이러지 말고 원만한 사람, 원만시. 그래서 내가 대수님으로 원만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자리, 소자리, 요자리를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단련을 했는지 이론으로 계속 강의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응용한 자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소유무이치를 삶 속에 질박아서 대소유무이치로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다 아시죠? 네, 오덕진입니다. 지금 교과훈련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오덕진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대소유무를 전혀 알지 못함입니다. 자, 여러분, 한층이면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대소유무이치 모르면 어리석어요. 지가 아무리 공부를 박사 학위를 10개를 가지고 난다 긴다 뛴다 할지라도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 모르면 어리석습니다. 대소유무이치를 전혀 몰라. 그리고 옳고 그르고 이렇고 해놓고 지 맘대로 자행자지하는 인간을 뭐라고 한다? 어리석다. 그래서 대소유무이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이름을 대소유무를 전혀 알지 못함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소유무이치를 전혀 알지 못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러면서 대소유무이치를 연마하고 공부력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인의 자세다. 자, 10년 전쯤 정전을 봉독하다가 발견한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람은 어리석다 함은 대소유무와 시비예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함을 이름이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 이걸 정확히 알고 사냐고요. 대자리가 뭐고 소자리가 뭐고 유무자리가 뭔지 정확히 아시냐고요. 이거를 알아야 지혜롭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연사초를 읽는 순간 딱 나네 싶었습니다. 일할 때 대소유무이치 빠진 상태에서 시비만 잡고 일을 해버리면은 일을 해도 엉망진창이에요. 일을 하고 나서도 산만 그냥 하늘을 짙게 남고 일을 하고 나서도 남는 건 결국 시비입니다. 일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도 대소유무이치로 사람을 못 보고 자꾸 내 선입견으로 저 인간은 원래 어떤 인간이네. 성질이 원래 저렇네. 저 인간은 뭔지 내 체질이 아니네. 내가 좋아하는 호감형, 이상형이 아니네.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원만하게 인생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배, 진공짜리 전체를 못 보는 어리석음.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지도를 해보면은 말하자면 지금 좀 선배인 언니가 자기를 이제 때리고 왕따를 시키고 문졌다고 막 교무님한테 가서 일러요. 그러면서 교무님 원래 저 언니는 못됐어요. 원래 저 언니는 못됐어요. 이러면서 일러준다고. 자기 왕따 시켰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이리 와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원래는 어것만은이야. 원래는 저 언니가 못됐건만이야. 어것만은이야. 그 원래자야. 그러니까 이럴 때도 저 언니는 원래 못했어요. 이렇게 일르지 말고 저 언니는 원래 어것만은인데 경계에 따라 그랬을 뿐이에요. 이렇게 일르라고 하고. 그게 대짜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것만음이 돼야 전체가 보인다. 내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는 절대 전체가 안 보여. 어리석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묘유자리인 부분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욕은 나쁜 것인데 저 인간이 나한테 욕을 했다는 생각에 딱 마음이 들어가고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 인간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 그리고 저 인간은 나한테 욕한 인간. 죽을 때까지 거기에 주착해가지고 살다 죽을 수가 있어. 그 죽으면서는 뭐라고? 복수하고 말 거야. 갚아줄 거야. 이것은 아까 오전에 곤타원님께서 강의하신 마음을 대소유무로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야로 결정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을래요? 대소유무하고 죽을래요? 복수할 거야 하고 죽을래요? 아이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울산에 살다 지사교당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막 별별 불별성과 주착심이 나고 그 시골에 교도 몇 되지도 않을 텐데 돈도 없을 텐데 그 시골에 가서 어떻게 살란가 너무 멀리 간다는 둥 교도가 몇이냐는 둥 아이고 정말 대소유무가 그렇게 안 돼야. 교황님 어디로 가십니까? 전라북도 지사예요. 아 대소유무로 가시네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그 시골에 가서 어쩌실랍니까? 그냥 아이고 돈도 없다는데 어쩌실랍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어디 발령나셨어요? 뭐 물어보면 몰라. 이겁니다. 이 소짜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유모자리인 변화에 속는 어리석음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유모자리, 여러분들 어쩌녁에 주무신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 같지만 어쩌녁에 하룻밤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난 조원주님은 이미 어제의 원주가 아닙니다. 밤새 자면서 안 변했을 것 같아요? 자면서 다 변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를 나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눈물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1초 1초 달라집니다. 그런데 10초 전에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비난한 사람을 보면은 10초 전 지나버렸으니까 이미 달라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무를 못 봐가지고 나한테 비난한 인간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 인간 미워합니다. 그 변화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대짜리 소짜리 유무짜리를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울산 부부인들께 부부가 같이 살아도 저녁에 꿈도 없이 깊이 잠들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잠자고 아침에 같이 눈 뜨면 눈 뜨고 첫 인사가 처음 뵙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그것이. 아이고 무서워라 어제 그 인간 또 있네. 그것도 어떤 말은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대소유무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 판단으로 자연자재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대소유무가 돼가지고 해야 되고 생각도 대소유무로 생각을 해야
생각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판단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대소유무는 내 집어 내 던져버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들이대봐요. 그래가지고 내 판단, 내 기준에 상대가 안 맞춰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소유무 이치가 딱 돼가지고 판단을 해봐.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 한 군데도 치우친 데가 없는데 어떻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소유무가 되어서 판단을 해라. 당신을 그리 앞으로 그냥 내세우지 말고 당신은 뒤로 좀 자빠지고 빠지고 대소유무를 앞세워서 판단을 해라. 대소유무를 앞세워라. 대소유무를 그렇게 앞세우라고 해도 지가 그냥 앞서갖고 설쳐가지고 난리를 내. 그래갖고 하루하루 사는 거 보면 대소유무 다 내던져버리고 살아. 그리고 언제 대소유무를 찾냐? 경계를 심하게 만나고 죽게 생겼으면 그때서 대소유무 불러와. 그거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신과 기도장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이 도선님은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사죄 안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 안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대종사님께서 사죄를 올리라고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응? 잘못했으니까 뭘 잘못했어? 대소유무를 내던져버리고 지가 설치고 살아가지고 괴로워졌어. 지 생각, 지 판단, 지 경험, 지 선입견으로 설치다가 괴로워져 버렸어. 그럼 어디 대소유무 내던져버렸으니까 지가 설쳤지. 진리를 내던졌으니까 사죄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합니까? 아이고 법신부사님 또 대소유무 내던져버리고 제가 나서가지고 설치다가 괴로워져. 사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과 기도란 말입니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시오. 취직 잘 되게 해주시오. 대소유무로 하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달라고 그래 거지같이. 왜 기도를 지금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참 환장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님께서 저희들 문답관장 하실 때 네가 거지냐? 거지야? 왜 달라고 이미 다 갖고 있으면서 왜 그걸 못 보냐고 막 그러셨어요. 답답하셨어요. 근데 뭐 못 깨쳐갖고 안 보이는데 없어. 달라고라도 해야지 죽겠는데. 자, 지금도 대소유무를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요. 바로 일어나는 마음이 왜 하필 이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였습니다. 이거요. 미치는 일입니다. 저도 내 컨디션이 좋다가 요 세상을 보니까 감기가 걸려갖고 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 마음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저도 왜 하필 이때야? 왜 그리고 나는 재수없게 해마다 훈련만 올라오면 목이 아파. 컨디션을 전체로 놓고 보면 어느 때는 묘하게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이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렇지 목이 아프든 안 아프든 감기가 들었든 안 들었든 이건 대소유무 이치가 할 일이지 왜 네가 컨디션이 좋니 안 좋니 목이 아프니 안 아프니 난리를 떨고 앉았냐. 아프고 안 아프고는 진리의 몫이잖냐. 대소유무 이치의 몫이지. 그렇게 이제 저는 마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묘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그게 좋았다 나빴다가 뭐다? 둘 다 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컨디션이 좋아야만 한다. 나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추측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자, 컨디션을 부분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이 정상이고, 컨디션을 변화로 놓고 보면 지금은 좋지 않지만 음량 상승의 변화를 따라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맞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울산 교당에 살면서 신정절 기정식을 하는데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료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부산에 가서 교사 직무 연수 마음공부 강의 2시간 하고 내려왔어. 또 그 다음날 베네 훈련하는 데 가서 추가 교화단회를 하면서 3시간 문답관정을 합니다. 하고 여기 오니 몸이 이게 나만 합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감기에 걸린 것이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찌라고 받아들여야지. 자, 그런데 대소 유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는 왜 하필 이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라고 문제를 삼았던 거죠. 이렇게 대소 유무를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자주 있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소 유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대소 유무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23, 24, 25일 12월 달에 경남 교구청에서 또 공부인들이 모여서 정정 마음공부 정기훈련을 또 했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들은 좌선을 이제 입점을 너무 길게 시키면은 선에 대한 맛이 떨어져가지고 초보자들은 2번 다시 선을 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을 풀고 그 다음에 입점을 딱 5분이나 10분 정도 시키고 전부 다 5분, 10분 입점을 통해서 자기가 맛을 본 깨닫고 체험한 바를 이렇게 발표시키는 시간이 있는데, 그 발표를 시킬 때 저부터 제가 선을 하면서 맛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당신 하시오 이렇게 하면 힘이 안 지니까 나부터 딱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뭔 말이 나왔냐면, 오늘 아침에는 묘하게 대소유무 이치고 중심이 확 잡혀가지고 선을 굉장히 대소유무 이치가 되어서 분별 없이 끝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그 공무인들이 웃으면서 어렵네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한 공무인이 어떻게 도대체 선을 하는 것이 대소유무 이치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소유무 이치고 선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서 하고 이제 서로 웃었는데, 그 공무인이 그날 저녁 9시 반에 문답감정을 할 때 일기를 기재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억지로라도 자기가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들이대서 대조를 한 건 아닌데도 밥을 먹을 때도 대소유무가 되어서 먹어보자, 말을 할 때도 대소유무가 되어서 말을 해보자, 문답을 할 때도 대소유무가 되어서 해보자, 이렇게 하루에 일일이 대소유무를 챙겨버렸어요. 일기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중심이 딱 잡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자세히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단련을 하고 연습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되더라고요. 대소유무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저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수행의 요법에 제가 걸려있는 상황을 대입해서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덕진이의 심지는 원래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하는 분별이 없건만은 이게 대소유무 중에 무슨 자리? 백자리. 그 다음에 진공묘유 조화 중에 무슨 자리? 진공자리. 대답을 조금 힘있게 좀 하세요. 진공자리. 왜 그렇게 대답을 막 죽도 안 먹은 사람처럼 힘이 없게 답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 주착심인데, 아니 참 진짜 죽겠어. 중학생이나 초등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좀 발표를 시켜보면은 그 북한의 애기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어나서 발표하는 자세를 보면
굉장합니다. 자세가 확실하고 막 위대하신 김정은 수령님 보면서 얼마나 뚜렁뚜렁 잘합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애들만 그러냐? 어른도 그래. 그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힘이 없게 할까? 이게 나의 주착심이에요. 그러니까 좀 물으면 강사가 말이죠. 저는 이제 왜 권타원님이 강의를 하실 때 장단을 막 기가 막히게 맞춰주고 착착 대답할 자리에 막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강사가 힘이 나가지고 그냥 착착 그냥 뭐 지치지도 않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잘 풀리는데 지금 뭐 지구목으로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하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저는 정정망고 훈련을 할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선님은 천연유신이지만 저는 별명이 고수요 고수. 앞에 나가서 누가 강의를 하면 정말 장단을 잘 맞춰줘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강의해도 고수가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하지. 집중도 안 하지. 저라든지 네 해라 나는 모르겠다. 잘한다. 벌써 그렇지 맞지. 그래서 저는 강의를 많이 해봐서 강사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강사가 나가서 강의하면 100% 고수였다. 이게 권타원님이 나를 보면 강의가 잘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행복 교수님이 권타원님 오신지도 모르고 저 뒤에 앉으니까 권타원님 언제 오셨는데 왜 여기 앉으세요? 앞으로 가서 장단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왔어. 와가지고 맞춰줘. 근데 진짜 잘하시잖아. 경계를 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분별은 모르고 그 다음에 원래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는 분별이었구만은 경계를 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분별이 있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 자성의 정글쌤이다. 너무 좋아. 알아차리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못 알아차리면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몰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모르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못한다고 한번 삐쳐버려요. 그리고 좀 힘들게 시키면 교당 안 나와버린다고 협박해요. 진짜 교무하기도 힘들어. 진짜 마음 공부 지도하기도 힘들어. 문답감통이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공부방 처음 올라온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설을 늘어나. 사설. 막 자기만 살아온 일이. 그러면 막 주리를 들어. 딴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오야. 맞아. 다 들어. 근데 또 옆에서 뭐라냐고. 저 맞지도 않는 소리를 교감을 왜 저렇게 맞다고 그래야. 그럼 왜 그러겠어요? 내가 진짜 맞아서 그 맞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 살려서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나가서 또 교감님은 맛도 않는 것에 장난치 하고 뒷담을 까 자기들. 그러면서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 아이 무슨 씨, 영훈 씨, 아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교감님이 맞다고 맞자는 걸 친대. 그 진짜 맞나?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해가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막 웃음이 나와. 그래가지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웃음소리가 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막 화끈하게 웃어.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여기 오셔서 사실 당신은 공부방에 왔는데 웃음이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근데 딴 사람들은 막 웃어.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인간들이 왜 웃는지.
그냥 지도인이 여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죽을 맛이요, 죽을 맛이요. 그리고 진짜 그 울산교당에 살면서도 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니까 체력도 딸리고 말도 딸리고 환장하겠는데 공부는 시켜야 하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화요일날 10시, 2시, 저녁 7시 세 타임 해봐요. 입에 침이 발라 침. 그리고 허리가 부러져 나가려고. 그래도 해. 왜?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거 보니까요. 이렇게 일상소용의 요법에 대조해서 제 마음 심지를 대소용으로 바라보려고 마음을 참으니까 요요로 묘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상태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컨디션을 대소용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는 분들이 없는 자리에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정상 종사님께서는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내가 먼저 내 마음한테 불공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로짱 진리로 믿고 우러러 받들고 나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소중한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귀하게 내 마음을 공부시켜가지고 귀한 대소유무 이치님으로 확립을 시키지 못하면 상대 불공은 없습니다. 내 불공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상대한테 불공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 불공이 상대 불공의 공식을 얻는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각자의 마음을 일원상의 진리 대소용으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심지를 전체 대화 증공과 부분, 소, 묘유와 변화, 유무, 조화로 대조하는 공부를 하니까 다른 사람, 인과관계 하는 일, 제 인생의 흐름도 전체와 부분과 변화로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울산교당에 가니까 교화를 확립해야 되겠는데 이 숫자, 그러니까 이제 교도가 몇 명 나오냐, 여기에 교무가 주착이 돼버리면 노이로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법에 숫자가 조금 나오면은 내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교무인가, 나는 교화의 자질이 없는갑다. 그래가지고 자책하다가 인생 가고 공부방 운영하는데 공부인들이 몇 사람 안 나왔어. 한두 사람 나왔어. 그러면 이 한두 사람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숫자에 잡혀서 자책을 하다 보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교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교화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울산교당에서 교화는 정정이 하는 것이지 이형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교화는 대소유무 이치가 하는 것이지 이형은 네가 교화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정신으로 교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의 자유로와 자유로와 그리고 교도가 늘어 그리고 공부방 하는데 한두 명이 나오면 이 한두 명 갖고 무슨 공부를 하냐 하는데 이 공부방 한두 명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정전이 한다. 이 한두 명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대소유무 이치가 들어서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 가지고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숫자가 는다 안 는다? 는다. 그러니까 교화는 정전으로 나는 공부를 할 뿐이고 공부하는 그 정전이 교화를 해주는 거지 교무인 내가 교화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제 인생의 흐름도 전체 부분 변화로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이 말이 뭐냐면 인생의 흐름을 대소육으로 보니까 자연스럽고 교화의 흐름도 대소육으로 보면서 해야지 내가 설쳐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소육으로 저에게 불공하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정산 종사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이를 대소육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되는 상대불능의 공식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소유무가 됐을 때 우리 교도님들이 오시면 다 대소유무로 보여요. 저 교도님은 지난주에 내 말을 안 듣고 삐쳐갖고 간 교도, 저 교도는 전화하면서 나한테 문병 안 왔다고 삐쳤다는 교도 그런 거 없습니다. 딱 보면 대소유무. 특히 저는 대소유무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참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요새는요, 우리 권희성 교도님은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힘든 거. 힘든 거 없어요? 나는 살면서 내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관계예요. 진짜 사람관계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가장 조직 중에서도 어느 조직이 가장 힘드냐면 가족들 간에 미쳐요. 내가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을 가르쳐 놨는데 자식이 맨날 먹고 자고 일도 안 하고 있어봐. 아무리 부모라도 꼴보기 싫어. 가족 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교당에서 교감, 보좌교무, 부교무 이렇게 3시간 사는데 교무들은 이미 성직자고 망공부를 다 하고 나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시비 없이 갈등 없이 잘 살 것이다. 그래요? 미쳐 죽어. 아이고 진짜로 우리 교무들 운명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울산교당에 딱 발령을 받으면 보좌교무하고 부교무하고 언제 살아봤어야지. 발령 딱 내고 셋이 죽든지 살든지 살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부교무는 부교무 지 맘대로 살아왔고 보좌는 보좌 지 맘대로 살았고 나는 날 맘대로 살아왔고 지 멋대로 살다가 셋이가 만났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야, 이 사람들 인생 파악을 해나가는데 1년이 넘게 돼요. 그래도 몰라 어떤 인간인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는 죽으라고 아침 저승 끝나고 일어나가지고 선하고 막 뒷마당 싣고 앞마당 싣고 해도 일어나고 아무 전화도 안 해. 부교무 뒷마당을 쓸 때마다 올라와. 이 마당은 내가 쓸 게 아니라 지 마당이니까 지가 실어야지. 나는 큰 마당 쓸 때도 바빠 죽겠는데 지 마당까지 내가 다 쓸거야. 완전 그럴 때마다 어찌했겠어요? 대소유무가 대소유무 또 챙기고 대소유무 또 챙기고 대소유무 또 챙기고 계속 그 마음이 치밀어 올라올 때마다 대소유무로 공부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모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교감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제 꼴 보기 쉽지 않은데 참 교감님 대단하시네요. 어때 제 꼴을 다 보시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디 가시더라도 저 좀 데리고 가시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나보다 더 지독한 교감 만나고 직살나게 죽어가라고. 하나는 나 따라가면 정정은 배우겠지. 근데 왜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나서 직살나고라고 보내. 근데 진짜 이 정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요 공부할 때마다 녹음하고 녹음해가지고 그 일과 마치고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보고 저녁 한 8시 반이나 9시 되면 마치는데 그때 나가서 태화강을 걸으면서 계속 녹음한 그 공부 내용을 들어. 인간감정한 내용을 듣고 부교무도 또 공부하고 들으면서 엄청 밝아지고 깨달아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하다 보니까 막 요새는 막 특장애에 걸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막 턱 떨고 다리 떨고 팔 떨고 머리 떨고 5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애들이 분노가 쌓여가지고 한 번 폭발을 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부교부가 없을 때 아이 하나가 막 완전히 폭발을 해가지고 그 차 12인승 스타렉스 유리창을 깨버린다. 애들을 다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센터장님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남자는 애가 그렇게 분노할 때 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자기가 막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 부교무를 막 시내에 뭐 물건 사러 가는데 행사한다고 막 빨리 들어오라고 해갖고 불러들였어.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센터장님은 막 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애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아이가 이따 이 증상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 센터에 집어넣어야지 왜 말도 않고 집어넣고 나한테 이런 곤욕을 치르게 만드냐고 막 독서를 퍼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들은 분노가 치밀어서 감당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 부교무님이 도착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지켜보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다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끝났어. 그것이 바로 경계라는 거예요. 부감님이 수업해 주시는 딱 경계. 한번 따라서 해봐. 경계. 근데 네가 원래 그렇게 원래 너는 분노를 잘하는 놈이야? 부감님께서 항상 분노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마음이라고 하셨잖아. 그 없는 자리가 본래도야. 그러면서 우리 부교무님이 그 아이를 딱 안아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요유야.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애가 스르르 다 녹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분노가 가라앉혀서 안정을 얻으니까 생전 자기가 정전 원리로 애들한테 응용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응용을 한 게 먹혀버렸어. 아니 먹히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뭐 애들 속으로 가야 하는데 내 마음으로 막 뛰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야 평소에 화요 공부방에 들어와서 원리를 공부하고 녹음해서 듣고 그것이 어디로 갔냐. 실제 경계에 바로 튀어나와 응용이 그러면서 하는 말. 근데 이거는 해결이 됐는데 경계 하나가 해결이 안 됩니다. 뭡니까? 아니 센터장님은 그렇게 30년이나 복지계에서 단련을 하셨다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애기 엄마한테 독서를 퍼부었대요. 그것이 좀 걸리네요. 누구든지 원리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지. 센터장은 30년이나 복지계에 불러놓고 왜 저러냐? 이런 전제를 놓아라. 알겠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와 부교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대소용으로 보지 못할 때에는 사이가 항상 좋아야 하고 교무라면 자비심이 넘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혹은 살다 보면 친했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혹은 멀었던 사람이 가까운 인연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특별한 인연이 없어서 어색한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부부들한테 묻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아서 연애를 할 때 콩깍지가 씌어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좋았던 남편이 멀어질 때가 있더냐 없더냐. 있어요. 아주 그냥 왼수보다 더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럼 그게 진리냐 진리 아니냐. 진리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항상 친해야만 된다. 착각이에요. 또 항상 멀어진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또 둘이 또 가까워지고 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진리니까 진리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영훈 교무는 마음 공부를 하니까 항상 표정이 밝아야 되고
마음공부는 인간이 뭐 저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저러냐. 그 마음공부는 감기도 안 걸려야지 왜 걸렸냐. 그렇게 봐요 저를. 인간도 안 본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난번에도 또 욕을 들은 것이 울산교당에 3년만 살고 간다고 하니까 뭐뭐뭐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마음 공부는 사람이 왜 3년 살고 가냐? 마음 공부는 사람은 3년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관뚜껑 들어갈 때까지 마음 공부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 소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울산교당에 3년 전에 발령을 받을 때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구장이라는 잠자리가 하기 싫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제 꿈이 뭐였냐면 나는 진짜 제도권에 기들여지지 않는 초창 새로 시작하는 교당이라서 막바로 제도에 물들지 않은 그 사람들 놓고 바로 날 진정으로 교환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울산교당은 49년이나 돼서 너무 관습과 제도에 기들여져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교당 발령이 났다고 공지가 떴기 때문에 바로 인사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들어오는 욕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원로님한테 그 소리 한 번 듣고 전화로 그거 욕을 또 봐가지고 얻어먹고 받아들이고 울산교당으로 갔는데 그것도 제 착각인 것이 진짜 제도권에 길들여진 교도님들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40년 50년을 교당을 지키면서 다니셔가지고 조금 터치만 해주면 금방 열려요. 이야 내가 속을 뻔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울산교당 부임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마음 공부를 했는데 진짜로요. 교당 첫 발령 딱 받았는데 아무도 이 마음 공부를 몰라주고 말을 해도 뭔 소리가도 모르고 이러면 진짜로 터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구를 자꾸 내가 공부하자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 교도는 뭐 교도 생활은 튼실하게 안 하면서 마음 공부만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울산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울산교당에 발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교당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처음에 마음 공부 방을 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 좀 이 사회와 그 공부한 내용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막 멋지고 재밌고 웃기고 그래가지고 안 웃으려고 해도 공부를 하다 웃음이 나가고 막 박수도 치고 웃음도 터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만 데리고 방에서 공부를 하니까 기존 교도들이 저 뭐냐 저거 뭐하냐 도대체 저거서 저 안에서 그리고 왜 기존 교도들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그들만 데리고 마음 공부를 시키냐 그 말이 이제 들리고 또 그 마음 공부 좀 맴매하는 교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교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막 이 시비가 장난이 아니고 근데 저는 속으로 1년을 기다려라 1년을 금방 안 된다 이거 그리고 막 뭔 시비가 들리거나 말거나 욕을 하든지 말든지 계속 막 일편단심으로 공부방을 밀어붙였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1년 지나고 나니까 기존 교도님들이 아까 이타원님 같은 분들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방향을 잡아주니까 금방 뚫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교당이 이제 공부 분위기가 되니까 한 교도가 교당을 다니다가 몇 개월을 안 다니고 쉬었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교당을 나왔는데 세상에 놀랬다는 거예요. 뭘 놀랬어요? 내가 교당 안 나오는 사이에 교도들이 엄청 성숙해요. 그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봐도 엄청 성숙해요. 그리고 가니까 교당 부임하니까 누가 듣고 사람을 두고 시비 오는 정보를 나한테 전해주는
가보시오. 그 시비를 대소인무 이치를 들이대서 공부하시오.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울산교당 시비가 사라져. 시비가 설사 나오더라도 뭐라 그러냐면 이 시비 가지고 교감님한테 가서 말해봤자 또 대소임으로 보라고 할 텐데 내가 대소임으로 봐버리고 말지. 그래가지고 진짜 교당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멀어지기도 하고 멀었던 사람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이고 또 혹은 이유 없이 나를 좋게 생각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혹은 이유 없이 나를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도 전체와 부분과 변화를 보니까 이게 다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진짜 이유 없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도 마음 공부에 발을 들어놓기 전에는 점점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상하게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불교 정통이 아닌 사탄 이단으로 갔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울산교당에 발을 들여놓고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내가 착각과 오해를 해도 유분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공부를 일상수행의 요법에 이렇게 깊이가 들어있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 인자 조금 하려고 하니까 교감님 가시고 이게 큰일 났고 그래가지고 당신 교당에 가서 마음공부한 얘기를 하면 당신 교당 사람들도 지금도 이단과 사탄으로 보는 교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도한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안 해볼 때는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들어가서 해보니까 원불교 교도라면 다 해야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은 홍보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내가 사탄입니까? 정전이 아주 이단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유 없이 나는 좋게 생각 안 하는, 해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도 전체와 부분과 변화로 보니까 입의 정상으로 다 받아들여지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관계를 전체로 보면 가깝고 멀고 친하고 어색한 모든 만남이 포함되고 관계를 부분으로 보면 어느 때는 가깝고 어느 때는 멀고 어떤 일은 어렵지만 어떤 일은 편합니다. 이게 타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울산을 떠나 지사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사에 가면 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어떤 일은 어려워 어떤 일은 다 있습니다. 그 교당에 가도 공부한다 그러면 좋아서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 괜히 또 비난하면서 나를 반대하면서 헐뜯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자 친했던 인연이 변화로 보면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졌던 인연이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다 정상인 거죠. 관계를 전체와 부분과 변화로 보는 연습을 하면서 저는 어색하면 어색해 한다로 만날 수도 있고 친하고 안 친한 관계로 단정해버리는 것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 모르고 대짜리만 알고 소짜리 몰라면 생각이 좁아요. 단초 아주 짧고 촉대. 그 다음에 대짜리만 알고 소짜리를 쳐버리는 것도 한편만 진리라고 주장하니까 편협합니다. 생물강사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대소유무 원만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다 여자들이 안 늙으려고 동안 그래가지고 막 성형에 붙어가지고는 얼굴 젊게 보이려고 난리 굿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여자만 그러냐? 나도 그래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맨날 늙어 환장하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안 쉬워. 아니 몸도 막 40대 틀리고 50대 틀려. 그래갖고 막 나는 50견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더라고. 허리 안 아프지라 아파. 무릎 안 아프지라 아파. 매 이거 죽었어. 진리예요. 사실 거의 도망 여행 결국 폐가방식
이게 사료의 목적. 천만다행 모든 이치의 대소유물을 알고 살게 됐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대소유물을 몰랐다면 생각이 단축하고 마음이 편협해서 지금 괴롭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대소유무의 공부길은 알았어도 아직 힘은 없습니다. 이제 이건 덕진교부님 말이에요. 앞으로 저를 만나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이상하고 나쁜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대소유무로 공부한다는 사람이 저래 저는 마음공부하는 이영훈 교수가 저래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살죠. 라면 엄청 실망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부의 방향을 알았어도 실제 공부할 때는 알면서도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소유무 알아도 끌려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경계에 지더라도 경계에 속지 않는다는 대산종사님 본문 말씀이 있듯이 저 사람이 대소유무 이치를 못 보았구나 스스로 알아차리고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고 있겠구나 하고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원대한 꿈이 있어요. 닉네임이 대소유무 전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이 등급에 보면 한가위는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죠. 추가위는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 끌려갈 때도 많지만 그것 또한 대소유무로 바라보면서 대산종사의 말씀처럼 방송에 두벅두벅 영생을 통하여 할 일이고 실천할 법이니 미흡함이 있더라도 너무 성급히 하지 말고 여유있게 공부해서 마침내 저의 닉네임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없음 또는 대소유무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애를 건설함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 원대한 꿈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